당뇨에 좋다길래 매일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을 확 올려버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밥도 줄이고 단 음식도 피했는데 왜 자꾸 혈당이 오르는 걸까요? 이유는 매일 먹는 이 채소 때문일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인 우리 시니어분들의 70%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일반인보다 무려 5배나 높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데요. 당뇨는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합니다. 식단 관리가 당뇨 치료와 예방에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혈당 지수가 높은 채소를 먹으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혈당이 훅 치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인슐린 부담을 덜어주는 식단입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하셔야 할 혈당 폭탄 채소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체 음식과 당뇨 관리를 위한 가장 쉬운 식단 원칙도 아시게 될 거예요. 설탕보다 더 위험한 혈당 폭탄은 바로 감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라서 놀라셨나요? 우리 시니어분들께서는 속 편하고 부드러워서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 자주 드실 텐데요. 감자조림, 감자국, 찐감자까지 부담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감자가 설탕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익힌 감자의 혈당 지수는 무려 90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설탕을 한 숟갈 퍼먹은 것처럼 혈당이 빠르게 솟구친다는 겁니다. 보통 혈당 지수가 70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보는데 감자는 그보다 훨씬 높죠. 제 고객 중 70대 영자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단 음식은 절대 입에도 안 대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공복 혈당이 160, 식후 혈당은 220까지 올라갔는데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은 건지 고민하던 중에 제가 식사일지를 써보는 게 좋겠다고 권했거든요. 식사일지를 쓰면서 하루에 감자 반찬을 꼭 챙겨 드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감자조림 한 접시, 찐감자 한 개, 소화도 잘 되고 간단한 반찬이라 매일 드셨던 거죠. 감자 한 개는 사실 쌀밥 반 공기랑 맞먹는 탄수화물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깜짝 놀라셔서 감자 섭취를 줄이시고 같은 양의 브로콜리와 달걀로 바꿨더니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감자는 익히면 소화성 전분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감자를 입에 넣고 씹자마자 바로 흡수해버리는 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특히 뜨거운 상태로 먹으면 전분이 풀어져 혈당이 순식간에 솟구칩니다. 게다가 감자는 생각보다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서 금세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이중의 위험이 있는 식품이에요. 감자를 껍질째 찌거나 조리하고 식혀서 차가운 상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감자를 식히면 혈당을 올리는 감자의 전분이 빨리 소화되지 않는 전분으로 바뀌면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혈당이 걱정이신 우리 시니어분들은 밥 대신 드신다면 반드시 감자의 양을 줄이시고요.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감자 대신 브로콜리와 삶은 달걀로 바꾸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아참, 아직 무료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의 시작이고요.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만큼이나 혈당을 훅 올리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옥수수인데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옥수수 참 착한 음식처럼 생겼죠. 자연식이고 색도 곱고 배도 든든하게 해줘서요. 밥 대신 먹기 좋은 건강 간식으로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간식으로 드신 옥수수 한 개가
밥 한 그릇에 탄수화물을 그대로 더 드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4세 이정순 어머니께서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식후 혈당이 240까지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 음식은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과일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긴 시간 상담을 하면서 식단에 대해 분석을 해보니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삶은 옥수수 한 개를 꼭 드셨더라고요. 점심 드시고 간식으로 삶은 옥수수를 자주 드셨고요. 샐러드를 드실 땐 꼭 스위트콘을 넣으셨어요. 정말 옥수수 사랑이 대단하신데요. 정순 어머니께서는 매일 밥보다 훨씬 위험한 당폭탄인 옥수수를 드셨던 게 문제였는데요. 옥수수는 당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특히 삶은 통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85로 고혈당 식품에 속하고요. 옥수수를 삶아 설탕이나 감미료까지 더해지게 되면 혈당의 부담은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시판 스위트콘은 단맛을 위해 당 성분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간식이 되는데요. 옥수수는 채소가 아니라 당 함량이 많은 탄수화물 곡물입니다. 밥을 한 공기를 다 드시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위장된 혈당 폭탄이죠. 정순 어머니처럼 밥은 줄이고 군것질도 안 하시는데 혈당이 오르신다면 혹시 매일 드시는 삶은 옥수수나 스위트콘이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 대신 혈당에 부담이 적고 포만감도 오래가는 귀리밥, 보리밥, 현미밥 같은 곡물로 바꿔보세요. 특히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줍니다. 한 끼의 밥은 반 공기,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넣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이 혈당 안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식단을 잘 지켜도 또 실수하기 쉬운 채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당근입니다. 생으로는 괜찮지만 익혀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색도 이쁘고 식감도 좋고요. 특히 많이 달지 않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걱정이 없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요리로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요, 익힌 당근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채소지만 한번 익히는 순간 당근 속 섬유질 구조가 무너지면서 당분이 우리 몸에 훨씬 빠르게 흡수되는데요. 같은 당근인데도 조리 방법 하나로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79세 김순자 어머님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식단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밥은 반 공기, 과일은 주 2회로 줄이셨고 간식도 끊고 나물 위주로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210, 220까지 나오는 날이 계속되신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셔서 함께 식단을 살펴봤는데요. 간식으로 드시는 채소가 있더라고요. 당근이 혈당에 좋다고 하셔서 식전에 드셨는데 생으로 먹기가 너무 힘드셔서 채 썰어 볶아 드셨다는 거예요.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바로 그 당근이 오히려 혈당 상승의 주범이었던 거죠.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약 30에서 35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익혀서 섬유질이 부드러워지면 80 이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는 감자나 흰쌀밥과 비슷한 수준으로 당뇨 환자에겐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당근에는 당분도 있지만 그걸 막아주는 섬유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구조가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당분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똑같은 당근이어도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당근으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딱딱하다 보니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요? 당근을 채를 썰어서 소금에 15분 정도 절이면 부드러워지는데요. 물기를 살짝 짜내고 올리브유를 한 수저 넣고 비벼 드시면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당근 라페 만드는 법과 비슷한데요. 특히 식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을 잡는 데 정말 좋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정말 인기가 좋은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단호박입니다. 찜기로 쪄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죽으로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달큰하고 부드러워서 간식처럼 즐기기에도 딱 좋은 식재료인데요. 게다가 밥 대신 먹으면 좋겠다 하고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이 단호박이 당뇨 환자에게는 결코 만만한 음식이 아닙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고혈당 식품에 가까워요. 단호박은 혈당 지수가 75 수준으로 이미 고혈당 식품의 경계선에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호박은 맛이 달고 부드럽기 때문에 한번 먹을 때 섭취량이 많아지기 쉬운데요. 당질 함량도 높아 한 번에 100g만 먹어도 밥 반 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문제는 죽이나 샐러드처럼 익혀서 곱게 갈아 먹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당의 흡수 속도도 더 빨라지고요. 혈당이 더 빠르고 높게 치솟게 되는데요. 즉, 단호박은 원래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인데 익히면서 더 올라가고 곱게 갈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우리 시니어분들에겐 삶중의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호박이 당질 함량에 비해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자료도 있는데요. 이것은 소량만 먹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단호박 한 조각, 한 스푼으로 끝나지 않고 한 그릇 반 통씩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치보다 실제 혈당 반응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단호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양과 조리 방식을 꼭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죠. 특히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단호박은 가끔 소량만 드시고요. 또는 다른 저혈당 채소로 대체해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단호박은 당도 문제지만 칼륨이 풍부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칼륨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을 많이 먹으면 쓰고 남은 칼륨이 몸속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고칼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칼륨증이 위험한 이유는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부정맥이 생기면서 매우 위험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당뇨인 분들은 모든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단호박도 문제지만 사실 단호박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구마는 건강에 좋으니까 마음 놓고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고구마 역시 조리법과 양을 잘못 드시면 단호박보다 더 큰 혈당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챙겨 드시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밥 대신 간식으로 속 편하게 먹는 밤참으로 고구마를 하루에 한두 개는 기본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포만감도 있어서 혈당에도 좋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요, 고구마는 조리 방법과 양에 따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구워서 먹거나 껍질을 벗기고 푹 익혔을 때 혈당 지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80세이신 장복자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밀가루, 흰쌀밥, 단 음식은 다 끊으시고 식단을 바꾸셨다고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식후 혈당이 240까지 치솟았고 공복 혈당도 160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고구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럴까 하셨지만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침엔 고구마 2개, 점심은 현미밥 조금, 저녁 간식으로 고구마 말랭이를 드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고구마 섭취량이 밥 2~3공기 분량의 탄수화물에 해당했던 거죠. 고구마 드시는 것을 멈추시기를 권해드렸고요. 고구마 대신에 브로콜리나 두부 요리, 달걀 요리로 추천해드리면서 일주일 후부터는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찐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70으로 쌀밥과 비슷하지만 군고구마나 말랭이는 90이 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부드럽고 달아서 양 조절이 어렵고 먹다 보면 쉽게 과식하게 되는 음식입니다. 당뇨가 걱정이 되신다면 소량의 찐고구마만 드시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도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째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채소들, 조리법이나 양에 따라 혈당을 확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새삼 놀라우셨죠? 당뇨를 잘 관리하려면 양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식단입니다. 몇 가지만 바꿔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탄수화물 선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는 소화가 빨라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쉬운데요. 현미, 보리밥, 귀리 같은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빵이나 국수 같은 음식도 되도록이면 정제되지 않은 통밀 제품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자주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생당근처럼 아삭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장 건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특히 채소는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 포만감도 더해져서 식사량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또 한 가지 단백질을 꼭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부, 달걀, 닭가슴살, 생선 등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방지해 주고요. 배가 금방 꺼지는 걸 막아줘서 간식이나 군것질 유혹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말고 조금씩 규칙적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를 건너뛰면 몸이 기아 상태로 착각해서 다음 식사 때 혈당을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겐 혈당 조절에 더욱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식사 하나하나가 혈당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 한 끼라도 골고루 드시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랑하는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